안녕하세요. 논어산책 8일편 예의 근본 세우기 제22장 관중의 그릇이 작구나 제62강입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관중직이 소재라. 고괄 관중은 거모이까. 왈 관시유 삼기하며 관사를 불섭하니 언득검이리오. 연즉 관중은 지레오이까. 왈 방군이야 수생문이언을 관시역 수생문하며 방군이야 위 양군지호의 유반점이언을 관시역 유반점하니 관시지레면 숙부지레리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시의 그릇이 작구나. 어떤 사람이 물었다. 관중은 검소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시는 삼기를 두었으며 관리의를 겸직시키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관중은 예를 알았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의 임금이어야 생문을 세울 수 있는데 관시 또한 생문을 세웠으며 나라의 임금이어야 두 임금의 우호를 위해서 반점을 들 수가 있는데 관시 또한 반점을 두었으니 관시가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알지 못하겠는가? 글자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중입니다. 매우 유명한 제나라의 명재상이며 대정치가죠. 성이 관이고요. 이름은 이호입니다. 관중은 성과 자를 합친 명칭이죠. 포스가와의 우정인 관포지교로 매우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기는 그릇, 궁량. 여기에서는 궁량의 뜻으로 쓰입니다. 궁량이 작다, 그릇이 작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삼기, 이것은 여러 설이 있는데요. 누대의 명칭, 제와 창고, 그 다음에 세 명의 부인 이렇게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다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섭에서의 섭은 겸하다, 겸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군은 나라의 임금을 의미하고요. 수생문에서의 수는 병풍 혹은 담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문은 나무를 심어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문을 가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양군지 호에서의 호는 우호, 그래서 두 임금의 우호를 위하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점은 흙으로 빚은 됩니다. 술을 마신 후 술잔을 되돌려 놓는 그러한 자리를 말하죠. 자, 그러면 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보다 200년 앞서 태어난 관중은 춘추 전국시대 초기의 제나라 정치가입니다. 9번의 제후 동맹을 추진해서 제환공을 춘추 5패의 첫 패자로 만든 명재상이죠. 그는 사형위기에 처했으나 포스가의 간언과 천고로 제나라의 재상이 된 후 황공을 도와서 제나라를 강국으로 만듭니다. 특히 그는 창고가 가득 찬 뒤에야 예의를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넉넉해야 영예와 치욕을 안다고 해서 제나라를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예의 염치에 사유가 행해지는 도덕적인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론보다 실천을 중시해서 경제 발전을 이끌었으며 백성들의 삶을 중시했죠. 이 때문에 만인지상 1인지하, 즉 권력의 2인자 자리에서 군주의 절대적인 신임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제나라의 영웅이며 명재상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평가는 달랐는데요. 관중의 그릇이 작다라는 평가가 그것이죠. 공자는 군자불기,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관중을 그릇에 비유한 것은 관중의 됨됨이가 군자답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군가가 관중이 인색하다라는 말로 알아듣고 관중이 검소하냐라고 질문을 하자 공자는 관중이 행한 일을 제시합니다. 그는 분수를 넘어 삼기를 두었는데 삼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주자는 누대로 보았고 동안시대의 경학자인 포함은 세 성의 여인과 혼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즉 부인이 세 명이라는 것이죠.
또 양나라의 경학자인 환가는 동성인 삼국의 9여인으로 보았고 한비자는 부유함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군데의 집을 소유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집안 제사 때 세 가지 희생을 썼다라는 견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많이 거두어 들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도를 넘는 사치를 부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뿐만 아니라 관중은 가신의 일을 겸직시키지 않았는데요. 겸임을 하지 않는 것은 제후의 공실에서의 일입니다. 그는 대부임에도 각 부분마다 사람을 썼다라는 것은 그의 사치가 얼마나 도를 넘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자 그 사람은 또 관중이 얘를 아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공자는 계속 그가 행한 도를 넘는 행동을 제시하죠. 그는 그러니까 관중은 제후가 누리는 생문을 집에 설치했는데요. 생문은 나무를 심어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문을 가리는 것으로 신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천자는 대문 밖에 세우고 제후는 문 안에 세우며 대부는 발을 치고 사는 장막을 치는데 대부인 관중은 제후의 예를 행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여기 있는 그림이 제후의 생문입니다. 이 문 안에 이제 그 생문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반점을 두었는데 반점은 제사나 의례 때 술잔을 올리고 다시 내려놓을 때 사용하는 받침대인데요. 예법의 정숙함과 절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제후의 연회 때에는 두 임금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동과 서 두 기둥 사이에 이 반점을 두어서 술을 마신 후 술잔을 되돌려 놓는데 관중은 이러한 예마저 자신이 행했습니다. 관중은 제상이 된 후 환공에게서 부와 권력뿐만 아니라 최고의 관직인 중부라는 벼슬까지 받습니다. 중부는 나라의 중대사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황공은 그를 중부라고 부르며 존경을 나타냈죠. 이것은 관중이 제나라를 강대국의 반열에 올리고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등 뛰어난 정치력과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분명 그의 공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제나라의 공실보다 더한 사치와 제의의 예를 사용한 것은 지위를 넘어서는 참람이며 비례로 그에 대해서 공자가 비판한 것이죠. 공자가 관중에 대해서 그릇이 작고 예를 알지 못했다라고 평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헌문편에서 자공과 자로가 관중을 비판할 때 관중의 인과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잘한 일과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하는 공자의 균형 잡힌 시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관중직이 소재라. 고괄 관중은 거모이까. 왈 관시우 삼기하며 관사를 불섭하니 언득거미리오. 연즉 관중은 지레오이까. 왈 방군이야 수생문이언을 관시역 수생문하며 방군이어야 위 양군지 후에 유반점이언을 관시여 유반점하니 관시 지레면 숙 부지레리요. 예. 자,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의 그릇이 작구나. 어떤 사람이 물었다. 관중은 검소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씨가 삼기를 두었으며 관리의 일을 겸직시키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관중은 예를 알았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의 임금이어야 생문을 세울 수 있는데 관씨 또한 생문을 세웠으며 나라의 임금이어야 두 임금의 우호를 위해서 반점을 둘 수가 있는데 관씨 또한 반점을 두었으니 관씨가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알지 못하겠는가. 이것으로 8일편 2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